자, 이 매매 시그널의 이름은 블랙 웨이브 퍼시픽입니다. 2015년부터 277주 동안,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재까지 5,17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최대 MDD는 47.7%고요. MDD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높고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 총 누적 수익률과 함께 비교해서 본다면은 아주 낮은 MDD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4.7%의 MDD를 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본금 규모와 랏 사이즈를 조정했다라면은 517%의 수익률의 4.7%의 MDD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전략은 자동 매매와 수동 매매를 섞어서 하는 반자동 매매로 보이고 현재까지 오더의 승률은 78%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시그널을 받고 있는 구독자의 수는 350명 가량이 되고요. 이 구독자의 디파짓을 총 합한 건 5.3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하나로는 한 58억, 59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시그널 제공자 본인 계좌에 최초 입금액은 1000불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 입금한 건 한 22만 불, 출금한 건 38만 불 정도가 돼서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밸런스는 한 14만 9천 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누적 수익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5년도 8월부터 거래가 돼서 현재 2020년 11월까지 두 개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밸런스 그래프와 에코티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꺾어지는 것은 이 시기에 출금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통계 스태티스틱스에 와서 보면 자, 승률 78%, 현재까지 프로핏 팩터는 4점대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더의 이제 홀딩 타임이 평균 8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오더가 오픈되고 평균적으로 이제 8일 동안 플로팅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쌓여가는 좀 스왑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에 와서 이제 드로다운 부분에 보면은 2018년도에 최고 드로다운 47.2%를 갱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한 30%대 MDD 밑에서 드로다운이 관리되고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42%의 드로다운도 한번 발생했었네요. 자, 디스크립션에 와서 보면 해당 트레이더가 아주 상세하게 본인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웨이브라고 하는 매매 전략에서 보면 이제 수동 그리드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EA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8일 동안 오픈돼서 플로팅하고 있는 그런 전략의 취약성이 스왑 이자가 있죠. 그래서 이 스왑 이자 때문에 마이너 종목보다는 메이저 통화상 종목들을 주로 거래를 하고요. 현재 시장이 이제 과매수되었을 때 혹은 과매도되었을 때 오더를 역추세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카운터 트렌드. 그리고 추가 오더가 진입하는 것은 캔들스틱의 프라이스 액션을 가지고 추가 오더가 진입하고요. 대략 최대 12개 정도의 포지션이 오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해당 전략은 스탑 로스나 해칭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본인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포지션 사이징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자본금이나 어떤 시장 리스크에 따라서 랏 사이즈의 노출을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종 이제 본인의 이 마스터 계좌에서는 시그널 제공 계좌에서는 안전하게 이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본인 계좌에서는 이렇게 드로다운이 높냐라고 불만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면 이 포지션 사이징, 이 랏 사이즈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 포지션 사이징을 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본인이 10만 불에 일락거래하는 것과 만 불에 일락거래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10만 불에 일락거래하면서 10%의 드로다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게 만 불 계좌에 일랏을 거래해서 10만 불의 10%는 100%의 드로다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진콜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좌 사이즈 규모에 맞춰서 랏 사이즈를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성실하고 상세하게 본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와서 한번 거래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보면 통화상 종목에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통화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요. 그때 카운터 트렌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모양이 나왔다라면은 이제 트레이더 본인의 판단 하에 수동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청산 시점과 진입 시점, 그리고 진입 시점의 가격, 청산 시점의 가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해당 전략은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오더가 멀티 오더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같이 혹은 시간차를 두고 진입을 했다가도 청산할 때는 개별적으로 TP 예약 지정가로 청산하기도 하고 수동 현재가로 청산하기도 하고 같은 시간대 청산하기도 하고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가격에 청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이라든지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형화된 피라미딩이나 에버리징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간혹 에버리징의 모습도 보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갑자기 피라미딩이 들어오기도 하고 단타로 거래가 되었기도 하다가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전략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은 현재까지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본인도 이 트레이더도 말하다시피 어떤 정해진 스탑로스라든지 해칭 전략은 없고 오로지 포지션 사이징만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포지션 사이징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서 드로다운이 갱신되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